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출발합니다. 왜 이렇게 출발하기가 어렵냐 오늘. 예, 공통2예요. 1학년 과정의 두 번째 책으로 드디어 넘어갑니다. 넘어가요. 챕터를 한번 볼까요? 뭐뭐 보는지. 도형의 방정식이 있어요. 중학교 때하고 고등학교 때하고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그거예요. 중학교 때는 무슨 짓 했어요? 삼각형 다뤘었고요. 원 다뤘었잖아, 그제? 근데 그때 삼각형 원은 뭐야? 그냥 흰 종이에 삼각형 던져두고 삼각형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정리했고요, 그죠? 자, 흰 종이에 그냥 원 하나 던져놓고 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정리를 했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차이가 정확하게 결정적으로 무슨 차이가 나냐면요, 모든 우리가 중학교 때 다뤘던 주제들을 전부 다 어디로 끌고 와요? 좌표표면으로 끌고 옵니다. 좌표표면으로 끌고 와가지고 원을 O 수식으로 표현한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돼요. 모두 다 수식화 시켜요. 그냥 일어나는 일을 관찰하는 게 아니라 원이라는 대상 자체를 O 좌표표면상으로 끌고 와가지고 어떤 식으로 표현할 거냐, 이런 시도를 하게 될 거예요. 이런 시도를. 도형을 다루게 되는데, 중학교 때는 일어나는 상황 자체, 그래서 그걸 해석기하라고 부르거든요. 상황 자체를 한번 해석해보자. 그 입장에서 접근을 했다면은, 고등학교에서 도형을 다루는 가장 큰 차이점은 모든 것들은 좌표평면 XY 꽂아놓고 여기로 끌고 오는 연습을 하게 돼요. 좌표평면에서 원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좌표평면에서 도형이 이동될 때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는지,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예, 평면좌표 언제 나왔었지? 좌표라는 개념이 1학년 때 나오죠. 중학교 1학년 때, 그죠? 네, 그때 얘기했던 그거하고 별 다르지 않은 얘기를 하게 될 거고요. 이 직선 어디서 봤었죠? 직선 언제 봤었죠? 네? 야, 초딩 때 직선을 배우진 않아. 여기가 홍콩이야? 초딩 때 직선의 방정식, 직선 자체? 그렇죠. 직선 자체를 배웠어요. 그죠? 그런데 그거를 이런 식으로 y ax 뿔비 해가지고 기울기하고 절편 이런 식으로 평가했던 거 기억날 겁니다. 그죠? 언제 배운지 기억이 안 나냐, 갑자기? 어? 예. 1학년 때 정비례 관계 해가지고 나오고요. 그리고 그거를 기울기하고 절편 개념으로 확장하는 게 2학년 때 나오나? 예, 기억이 안 난다, 갑자기. 뭐가 됐든 넘어갈 거고요. 자, 원의 방정식 역시나 좌표표면상의 원을 표현해 보고요. 와, 여기 직선 꽂을 거고요. 직선의 방정식, 이름이 붙었잖아요. 방정식이라고요. 그죠? 그럼 수학적인 수식으로 원도 표현할 수 있고 직선도 표현할 수 있고요. 그러면 직선하고 원의 위치 관계, 상대적인 위치 표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직선, 원 날아가는 거 그려놓고요. 거기다 직선이 이렇게 갔다가 꽂혀요. 닿아요? 한 점에서 만나요. 그죠?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해요? 두 점에서 만나요. 자르고 지나갔어요. 그죠? 중학교 때 이걸 뭐라고 불렀고요? 자르고 지나가서 할선이라고 불렀어요. 그죠? 기억나요? 안 나요? 방금 났어요? 접해 있는 건 뭐라고 불렀어요? 접선이라고 불렀고요. 그때는 그냥 이건 접선은 다 했어요. 끝. 할선은 자르고 지나가요. 그러고 끝났었는데, 그죠? 이렇게 닿으려면은, 원의 식이 어떻게 변해요? 아니면 직선의 식이 어떻게, 미지수가 주어질 거 아니야. 그죠? 기울기가 됐건 아니면 원의 중심이 됐건. 그죠?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좌표평면상에서 표현하고 추적하는 작업들을 하게 될 겁니다. 알고 있던 내용들을 어디로 끌고 오는 연습을 해요? 좌표평면으로 끌고 오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자, 집합과 명제는 새롭게 추가된 파트예요. 이것도 사라졌다가 다시 기어 들어왔거든요. 집합. 집합을 예전엔 중학교 때 배웠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배워요. 그래서 완벽하게 새롭게 보는 주제가 될 거고요.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새롭게 나오는 주제, 방금 전에 얘기했던 행렬하고 뭐였죠? 확통. 대부분 버려지고 다시 출할 일이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얘도 그래요, 그러면? 얘는 아니에요. 얘는 안타깝게도 수능에 맨날 기어 나옵니다. 문제를 만들 때 그냥 언어,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집합의 내용을 가지고 이 내용을 가지고 이 표현의 방법들을 가지고 문제에 섞어서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 자체를 문제에 내지는 않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내용들, 여기 명제에서 얘기한 이론들 자체를 문제풀이하는 과정에, 문제를 만드는 과정에 재료로 써먹게 돼요. 그래서 이 녀석은 나옵니다. 행렬은 재료로 써요? 안 써요. 확통 써요? 안 써요. 근데 얘네들은 쓰는 주제입니다. 알겠죠? 정리할 거고요. 함수이론, 중학교 때 함수이론이 굉장히 약화된 상태로 정리를 했었는데 이거 어디서 봤던 얘기 나왔던 거 아니에요? 합성함수 이름은 한 몇 번 출연을 했거든요. 이 자식 나중에 나올 거다. 이론이 정리가 돼야 앞에서 봤던 원들이 좀 조금 클리어하게 확실해질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때 그 아이예요. 역함수 개념. 이거는 뭐 새로운 거니까 넘어가고요. 유리함수, 무리함수, 유리함수 뭔지 이거 예전에 봤던 거거든요. 반비례 관계 혹시 기억나요? 어떻게 날아가죠? 반비례 관계가? 그렇죠. 그렇게 날아가는. 걔가 유리함수예요. 다른 말로 이거를 뭐 분수함수. 왜? y 콜 x분의 a 형태죠. 그죠? 미지수 x가 어디로 가 있어요? 분모에 가 있어요. 분수 형태의 분모로. 그래서 이걸 분수함수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뭐 아니면 유리함수 이렇게 부르게 되고요. 무리함수 그럼 어떤 걸까요? 대충 예측이 되지 않아요?
무리함수인데? 무리함수인데? 무리라는 뜻이 어디에 나와? 이 단어가 어디에 나왔었어요? 쟤는 존재를 안 해요? 무리수 네. 루트 아, 그죠? 네. 아 대충 감이 잡히죠, 그죠? 이 자식은 왜 이런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 분수함수라고 부른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부른다 그랬고요? 분수함수. 미지수가 어디로 기어 들어갔기 때문에 분수함수? 분수 형태, 분모에 들어갔기 때문에 분수함수, 그죠? 그럼 이 자식은 미지수가 누구한테 들어가겠어? 진짜? 루트 무리수 어딨어요? 무리수 기억 안 나요? 알아요. 루트 들어가요, 무리수, 그죠? 네. 그래서 미지수 x가 어디로 기어 들어갔을 때 루트 안으로 기어 들어갔을 때 이걸 뭐라고 불러요? 무리함수라고 부르게 돼요. 네. x가 루트를 끌어안고 있을 때 그래프 형태가 함수 형태가 어떻게 날아갈 건지 그거를 검토해 보자라는 얘기를 하는 게 무리함수고요. 아 그럼 알고 있었던 내용에 조금씩 살을 붙이네요, 그죠? 이거 반비례 관계 이미 봤던 거고요, 그죠? 무리함수 루트라는 거 언제 봤었고요? 중학교 3학년 때 봤던 거고요, 그죠? 그걸 알고 있었던 내용들에 조금씩 살을 붙여가지고 함수 형태로 바꿔서 얘기를 해보자. 이건 함수의 기본 베이스가 된 이론 내용들을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정리해보자 라는 입장으로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뭐 2학기가 끝나버려요. 중간 기말이 어디서 자를지 와 이건 진짜 모르겠어요. 어떻게 자를지 그건 선생의 취향에 따라 니네 학교 문제 낸 거 보니까 취향이 좀 독특하신 편이어서요. 어떻게 자를지 알 수가 없네요. 자, 뭐가 됐건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평면좌표 두 점 사이의 거리래요. 제목부터 정리를 한번 해보고 넘어갑시다. 두 점 사이의 거리 어떻게 구해요? 기억납니까? 네, 빼서 구하죠, 그죠? 근데 그 빼서 구하는 거 어떤 상황에서만 판단했었어요? 수직선 1차원이라는 표현 들어봤어요? 1차원 1차원의 의미가 뭐예요? 좌표 한 개만 있으면 상대적 위치를 표현할 수 있을 때, 그죠? 세상이 이렇게 직선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해봐, 그죠? 그러면 원점 기준으로 상대적인 위치를 표현하기 위해서 좌표 한 개만 있으면 돼요, 그죠? 여기 원점 기준으로 1위치, 원점 기준으로 2위치, 원점 기준으로 마이 위치, 마이 위치, 그죠? 좌표가 한 개만 있으면 표현이 가능한 세상이 1차원 세상이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이해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실제 살고 있는 건 몇 차원이죠? 네, 3차원이요. 세 개 좌표가 필요합니다. 상대적 위치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죠? 자, 그런데 지도는 몇 차원이고요? 지도는 2차원이죠. 좌표가 몇 개 있으면 상대적 위치를 표현할 수 있어요? 두 개가 있으면 상대적 위치 원점 기준으로 네,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두 점 사이의 거리도 1차원상의 두 점 사이의 거리, 2차원상의 두 점 사이의 거리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죠? 3차원도 해요. 기백하시면 해요. 네. 기백이 뭐예요? 기하와 벡터라는 책이 있어요. 네. 할 일이 아마도 98% 없어요. 아주 변태적 성향을 가진 애들이 있거든요. 기백 선택하는 비율이 한 4%, 7%이 정도 되려나? 도형에 특화된 애들이 있는데요. 그쪽 약간의 모험이 있죠. 그래서 기백은 아마 볼 일이 없을 거고요. 공간 3차원상에서 세 점 사이의 거리는 세 점 사이의 거리, 아니 3차원상의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아마 볼 일이 없을 확률이 높아요. 자, 뭐가 됐건 공식들이 난무합니다. 이 챕터 자체가 그래요. 이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챕터 자체 다시 한번 가서 봅시다. 공식들이 미친 듯이 난무하거든요. 여기 이거 도형의 방정식 챕터에서 그 공식들을 외우는 순간 게임은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공식들을 막 외우기 시작해요. 아, 그럼 이건 그냥 끝나는 거구나. 수학 포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모든 상황들은 당연해져야 되고 모든 공식들은 공식들을 결국에 기억하긴 하더라도 이유를 다 설명하지 못하시면 결국에는 못 풀어요. 등급을 가르는 형태의 문제들은 남들 다 푸는 건 어떻게든 풀어낼 수 있겠죠, 외워서도. 그죠? 그런데 등급을 가르는 문제들은 안 외워야지 해결이 가능할 거고요. 그래서 외우란 얘기는 거의 없을 거예요. 다시 가봅니다. 여기도 공식들이 마구마구 난무합니다. 수직선 위에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와 절대값 들어오고 막 좌표 들어오고 난리 났어요. 좌표, 그죠? 이런데요. 절대값 붙여야 된대요. 원점하고 어떤 점 사이의 거리는 와 그냥 절대값 x1이래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뭐 순서는 바꿔도 상관없고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뭐 이렇게 한다 그러고요. 원점일 땐 뭐 이렇게 한다 그러고 마구마구 얘기를 하거든요. 의미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자, 두 점 사이의 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번에는 1차원일 때, 그죠? 1차원일 때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좌표 3이 있고 여기 좌표 마이가 있다 칩시다, 그죠? 그럼 빼면 되겠네, 그죠? 빼면 거리가 나오는 거 이미 알고 있잖아요. 뺀다는 얘기는 왜요? 둘 중에 하나가 미질 수일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그죠? 자, 그런데 어떻게 크기가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뿔뿔일 때, 마마일 때, 제로 기준으로 만약에 여기 뭐 2하고 3 이렇게 있다 칩시다. 빼요, 그죠? 3에서 2 뺄 거고요. 미지수가 없이 숫자로 주어졌다면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그게 바로 거리가 될 거고요. 그죠? 여기 3이 찍히고 만약에 마이하고 거리예요. 그러면 3에서 마이를 빼야 돼요. 3에서 마이너스 마이. 그래서 뿔뿔 잡아서 5가 될 거고요. 그죠? 상황이 되시죠?
절대값을 붙이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죠? 굳이 절대값을 붙여야 될 상황이 생기기도 하죠. 플로팅 시켰어. 완전히 뭐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두 좌표 이렇게 던져주고 풀라 그랬어요. 그죠? 그럼 식으로 만들려면 굳이 절대값을 도입해야 되는 순간이 생길 수도 있겠죠. 누가 누구고 누가 작은지 모르니까. 그죠? 그럴 때를 제외하고는 굳이 이거를 머릿속에 새기거나 공식화시켜서 외워야 될 필요는 1도 없다. 그죠? 이거는 뭐 원점 기준으로 갔으니까 원점 어차피 빼봐야 0 뺄 거 아니야. 위의 점에서 둘 중에 하나가 원점이라면. 그죠? 둘 중에 하나가 원점이라면 어차피 빼봐야 0, 어차피 그 좌표 0 될 거고 그거 사라질 거니까 그냥 절대값 씌우면 돼요. 3의 절대값 씌우면 거리 원점부터의 거리 3 나오고요. y의 절대값 씌우면 원점부터 거리 그냥 2 나올 테니까. 그죠? 당연히 순서도 상관없고 네. 공식화 시킨 거 별 의미가 없네요. 그죠? 두 번째 이거 무슨 말인지 혹시 대충 느낌이 와요 안 와요? 중학교 때 조금 했으면 요걸 봤을 상황이 생기거든요. 혹시 뭔 소린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무슨 짓이라고 있는 건지 감이 없나요 전혀? 자 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봤던 거는 1차원상의 두 점 사이의 거리. 자 이걸 보게 됩니다. 좌표 평면이라 그랬잖아. 모든 상황을 어디로 끌고 가서 다루게 될 거라고요? 좌표 평면으로 끌고 가서 다루게 될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두 점 사이에 좌표 평면상의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자라는 시도를 하는 거예요. 자 무슨 짓을 하게 돼요? 자기 좌표 1, 1이었다고 생각을 해보고 여기는 좌표 5에 4였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죠? 그럼 이 거리는 얼마가 나와요? x좌표 길이 뺀값 나오겠죠. 당연히 얼마? 길이는 4가 나올 거고 1에서 5까지 증가했잖아요. 요즘 요점까지. 그죠? 요 지점의 x좌표는 여기 5하고 동일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죠? 그럼 요 길이는 얼마? 4가 될 거고요. 동의하세요? 자, 요 길이는 얼마가 나오죠? 3이 나오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 어떻게? 직각삼각형이네요. 그죠? 무슨 짓 한 거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점 A에서 점 B까지 거리잖아. 그죠? 무슨 짓 한 거야? 네, 피타 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죠? 이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자, 무슨 짓 한 건지 이해되시나요? 자, x좌표끼리 빼면 결국에 뭐 나와요? 머릿속에 삼각형이 그려질 거고요. x좌표끼리 빼면 요 길이 나오거든요. 결론적으로. 그죠? y좌표끼리 빼면 어떻게 되고요? 요 길이 나오고요. 그죠? 절대값 없어요. 왜요?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그죠? 제곱에 루트 씌워가지고 피타지를 할 거니까.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이게 만약에 어떻게 바뀌었다면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로 바뀌었다. 진짜 이 지점쯤에 x1, y1이 떠 있었고요. 그죠? x1, y1이 떠 있었고 원점으로부터의 거리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삼각형 그려지게 될 거고요. 그죠? 당연히 어떻게? 90도 직각삼각형 바닥길이 요거 x1 요거가 y1 돼 버릴 거고요. 제곱에 루트 걸면은 당연히 빈변 길이 계산되고요. 원점부터 특정 점까지의 거리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죠? 특이사항 없죠? 네, 특이사항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식화하셨던 거 개풀 아무 의미 없네. 외울 거는 아니에요. 당연히. 그죠? 여기 밑에 이 내용도 외울 거는 아니겠네요.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넘어가죠. 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세요. 얼마죠? 바로바로 대답하고 넘어갑시다. 4에서 마투 1차원이잖아요. 4에서 마투까지 얼마예요? 2번이요? 네, 얼마예요? 네, 이건 솔직히 계산해야 되네요. 그죠? 네, 6제곱이고요 4제곱이고요 더하기 루트가 답이겠죠. 그죠? 변화량만 추적하면 돼요. 마이너스 어디까지? 5까지. 그죠? 이게 뭐 사각형이 이렇게 뒤집혀서 삼각형이 이렇게 생겼을지 아니면 뭐 이렇게 생겼을지 결국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 아니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 거리. 그죠? 근데 이걸 고민하고 앉았을 이유가 있어 없어? 없어. 결국엔 그냥 두 점 사이의 x값 변화량 y값 변화량이야. 두 점 사이의 x값 변화량 y값 변화량이라고. 그죠? 그럼 결국 어떻게 여기 5마일 있으니까 그건 5 빼기 1 해보면 마마일이니까 6제곱 될 거고 마3에서 1까지니까 4제곱 될 거고요. 동의하시나요? 막 고민하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머릿속에 그려요? 아니면 눈앞에다 이렇게 좌표평면 찍어놓고 위 점 찍고 앉아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x값 변화량 제곱 y값 변화량 제곱하면 게임은 끝납니다. 자 뒷불러 4 더하기 네, 4 제곱 쓸 뻔했어. 더하기 얼마? 16이 루트 20이네요 그냥. 그죠? 이건 바로 나와줘야 될 거고요. 그냥 2루트 5예요. 이런 식으로 바로 정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렇게 바로 가겠습니다. 특이사항이 별로 없어요. 자, 거리가 얼마가 된대요? 4루트 2가 된대요. 그죠? 자, 식을 바로 가봅시다. 여기서 자, 미지수가 드디어 기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죠?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여기서 이것 빼도 되고 사실은 여기서 이것 빼도 되고 어느 방향으로 빼건 상관없거든요. 빼기만 하면 뭐가 나와요? 두 좌표 사이의 변화량이 나오거든요. 그죠? 근데 누구한테 누구 빼는 게 계산이 편하겠어요? 아니요, 여기서 빼기는 게 편해요. 왜요? 여기서 이거 빼면 A가 마이너스 물게 되잖아. 재수 없어져요. 그러면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서 이거 뺍니다. 그러면 A마 3 돼버릴 거고 제곱이고요. 그죠? 더하기 마일에서 3까지니까 거리 4네요. 16이고요. 그죠? 그게 얼마 된다는 얘기야? 16 곱하기 해서 32가 된다는 얘기죠. 루트도 막 쓰고 앉아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바로 제곱해요. 그죠? 제곱해서 가게 됩니다. 끝났죠? 넘어가면 어떻게 되고요? A마 이것도 풀라 그러면 또 이거 전개하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네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A마 3의 제곱은 얼마가 돼요? 16이 돼요. 그죠? 그럼 A마 3은 뿔마 4가 돼요. 그죠? 그럼 A는 3 뿔마 4가 돼요. 그래서 A는 7이거나 마일이거나 라고 바로 가야 됩니다. 7만 보였어요? 4, 46이라? 네. 혹시라도 전개하고 있으면 안 되고요. 바로바로 처리 가능합니다. 이 정도 상황이면. 그죠? 자, 여긴 어떻게 하죠? AB 거리하고 BC 거리가 똑같대요. 아씨, 이거 또 두 개 물고 나오네요. 그죠? 그럼 식은 불러봐. 네가 불러봐. AB 길이 어떻게 잡아요? A 플러스 1 제곱 3, 9 네. 불러. A 4 빼기 A 제곱 오케이. 항상 뭐부터 쓰는 게 편해요? 이게 버릇을 들이는 게 좋은 게 만약에 숫자부터 써요. 그럼 숫자 빼기 문자 이 형태 돼 버리면 계산하다 합질해요. 그래서 그냥 가능한 한 루틴하게 문제풀이 과정을 정리하시는 게 좋고요. 그냥 문자수 빼. A만4 제곱돼 버릴 거고 마이에서 0이니까 그냥 더하기 4 돼 버릴 거 아니야. 그죠? 루트 굳이 써요. 어차피 제곱할 건데. 의미 없어요. 그죠? 그래서 날리고 양변에 A제곱 날라갈 거 아니야. 그죠? 여기는 A 값이 한 개밖에 안 나오겠네요. 그죠? 네. 네? 네, 한 개밖에 안 나와요. 그죠? 의미 없습니다. 넘어가고요. 딱히 특이사항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A씨가 뚜비씨 된다 그러네요. 그죠? A씨가 뚜비씨.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겠어요? 제곱해야 되니까 루트 없애려면 양변 제곱한 거 베이스로 4BC의 제곱 잡고 AC의 제곱 잡아서 풀어버리는 게 속 편하겠네요. 어차피 루트는 사라져야 될 운명이니까. 그죠? 자, AB의 길이가 최소가 되도록 그냥 A에 대한 2차식 최대 치수값 푸는 문제 나오겠네요. 그죠? 딱 봐도 감이 잡혀요. 함부로 내내 대답하지 말고 정말 감 잡힌 거 맞아요? 풀어봐야 할 것 같아요. 아니 이거 어차피 A만 5제곱 나오고요. 그죠? 플러스 A 뿔 3의 제곱 나오고요. 어차피 부호 사라지니까 여기선 이거 빼 여기서 이거 뺐다가 왜 여기서는 여기서 이거 빼요? 그럴 필요 없죠. 어차피 제곱하니까 부호는 날아가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바로 가도 되고 이거 루트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루트 안에 뭐가 되고요? 2A 제곱에 얼랄라 나올 거 아니야. 그죠? 그럼 결국에 이 녀석 AB의 길이의 최소값은 요 2에 대한 최소값 A에 대해서 2차식 주어질 거고요. 2차식의 최대치수 상황 돼버리고 끝날 거 아니에요. 그죠? 최고창이 플러스인 2차식이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꼭지점에 y좌표 구하라는 얘기가 돼버려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죠?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들었어요? Y좌표를 뭐예요? 이거 정리하면 뭐 나오냐면 정리하면 뭐 나오냐면 A에 대한 2차식 나오잖아요. 근데 최소값 구하라 그랬잖아요. 따라오신 게 맞아요? 그럼 넘어갈 거예요. 쌩 까고 다음 주제로 떠납니다. 자,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가지고 몇 가지의 장난치는 사항들을 얘기를 하게 되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습니다. 문제의 핵심 포인트에 밑줄을 그어주세요. 어디에? 한 단어에 밑줄을 그읍니다. 어디에 그으면 될까요? 그리고 또 하나만 더 그어주세요. 네, X축 위의 점이에요. 그죠? AB가 어디에 떠있는, 솔직히 이거를 막 그리고 앉아있으니, 그리면은 처음에 단계에서는 그려야 되는데 시험장에서 그리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바로 푸는 게 좋긴 해요. X축 위의 점 P의 좌표라고 얘기했어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라고요? X축이고요. 그럼 점 P의 좌표를 뭐라고 놔요? X축 위의 점이라고 그랬으니까 Y좌표는 항상 0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 점의 좌표를 A.0라고 놓을 수 있게 되겠네요. 그죠? 근데 어디하고 어디가? A에서의 거리가 B에서의 거리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죠? 그럼 A마일의 제곱이고요. 플러스 4고요. 이 꼴 뭐라고 쓸 수 있게 됩니까? A 빼기 3 네. 16 제곱 플러스 16이라고 쓸 수 있겠네요. 끝났네요. 그죠? 양변에서 A제곱 날라가니까 그냥 뭐 나오고 끝나요? 딱 좌표 하나 나오고 끝납니다. 그죠? 게임 종료 처리 할 수 있고요. 똑같습니다. 이번에는 뭐라고 주장하고요? 마이제 1이고 3제로예요. 이제 대충 눈치를 채요. 그죠? 변수를 줄이는 게임을 하는 거예요. 조건 때문에. 이런 조건이 없었다면 어떻게 잡아야 돼? 일반 조건 잡아야 되고 변수가 A, B점 이렇게 되고 변수가 두 개가 돼버릴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여기서 제한 조건을 이렇게 줬어. X축의 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변수를 하나로 줄여서 표현할 수 있었던 거고요. 맞아요? 자, 그렇다면 여기는 어떻게 하겠어요? 어디의 점이래요? 이번에는?
네, y 콜 x 위의 점이래요. 그죠? 그러면 점피의 좌표 어떻게 놓고 출발할 수 있게 돼요? 아, 똘똘하시네요. A다 대로 잡고 출발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공식 때려 넣고요.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죠? 의미 없죠? 자, 아유, 이 똑같은 문제 두 번이나 시키네요. 자, 의미 없고요. 2번은 어디가 핵심이고요? 네, 이게 핵심이고요. 자, 점피의 좌표를 써봅니다. 어떻게 쓰면 될까요? A 플러스 1. 야, y가 a 마일인데 x가 a 기어더라고. 왜 갑자기 플러스로 바뀌는데? 어? 네. 예, 넘기면 안 돼요. y 좌표야. 네. x가 a일 때 y는 a 마 1이에요. 이거 왜 갑자기 플러스로 바꾸지? 너도 이해가 안 되지, 그지? 네. 내가 어떻게 이해가 되겠냐? 너도 이해가 안 되는데. 자, 그래서 점피의 좌표 변수 몇 개로? 한 개로 잡혀버렸고요. 그죠? 아이고, 때려 넣으면 끝나겠네요. 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별거 없죠? 자, 다음 거 봅니다. 자, 겁나 고맙거든요. 왜 고마운지 설명하면 이 문제는 끝나거든요. 왜 고맙죠? 왜 고맙죠? 제곱을 그죠? 이게 제곱해주면서 고마워져요. 만약에 제곱이 없었으면 어떻게 돼? 루트 건 상태에서 얼랄라 나오고 더하기 루트에 얼랄라가 나왔을 거야. 그죠? 아, 그럼 계산이 그지가 되잖아. 그죠? 루트 처리할 방법이 난감해지니까. 그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아, 겁나 고맙게도 그냥 제곱이니까 루트가 날라가져요. 그죠? 그죠? 그러면 결국에 이거 어떻게? 요거 위에서 x축의 점이라고 했으니까 a0 잡힐 거고요. 그죠? 그럼 이건 그냥 a제곱 플러스 9 더하기 a 마 2의 제곱 플러스 25 이렇게 되겠네. 끝났네. 그죠? 그죠? 그럼 요거 이퀄 요거로 놓을 수 있게 되고요. 그죠? 그냥 a에 대한 2차식의 최소값 구하라는 문제로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그죠? 특이사항이 1도 없는 저질 문제로 바뀌어버렸어요. 그죠? 네. 자, 앞에 거랑 연결돼서 확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P점을 어떻게 잡을 거냐? Y축의 점이라고 그랬으니까 이번에는 점 P를 얼마? 제로에 A라고 놓으면 되고요. 그죠? 아유, 씨, 똑같네. 아까 얘기했던 아름다워졌어요. 제곱하면서.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다워졌고요. 여기는 그냥 AA 잡아야 되고요. Y 콜 X 위의 점이라고 그랬으니까. 그죠? 끝났죠? 굳이 이걸 내가 풀고 있을 이유는 없어요. 그죠? 네, 가봅시다. 자, 이런 주제가 있어요. 삼각형의 모양 판단. 문제에서 막 조건들을 던져주고 난 다음에 어떤 삼각형인지 판단해 달란 얘기는 결국에 뭐 해달란 얘기야? 어떤 삼각형인지 이렇게 물어봤잖아. 그럼 뭐 얘기해 달란 얘기야? 삼각형의 종류 네가 알고 있는 거 다 얘기해봐요. 예각, 아이씨, 직각까지는 그런데요. 예각은 안 물어봐요. 네, 직각 삼각형인지, 그죠? 아니면 이등변 삼각형인지, 아니면 정삼각형인지, 그죠? 네, 주로 물어보는 거 이거고요. 예각 둔각은 여기에 주제는 아니에요. 물어보긴 해요. 중학 고등학교에서 솔직히 이게 나오긴 하거든요. 그 얘기가. 근데 지금 적어도 여기에 주제는 아니고요. 자, 직각인지 이등변인지 정삼각형인지 이거 판단하려면 결국에 뭐 알아야 돼요? 길이 알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삼각형인지 판단하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접근의 루트는 두 가지로 갈리게 됩니다. 각도 가지고 다르냐. 그죠? 각도로도 판단할 수 있잖아. 이등변 삼각형일 때는 같은 각도가 두 개 있으면 이등변이니까. 그죠? 이거는 정삼각형일 때는 와 60도 60도 있으면 되고 직각일 때는 하나가 90도일 때. 그죠? 그런데 우리의 관심사는 방금 전까지 뭐 하고 있었어? 우리 방금 전까지 뭐 하고 있었지? 정과 점 사이 거리 계산하고 있었잖아. 신나게. 그죠? 그럼 여기는 뭐로 다뤄보자? 길이 가지고 다뤄보자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죠? 자, 직각삼각형일 때 무슨 일이 펼쳐지죠? 짧은 변 두 개 제곱해서 더한 게 긴 변 제곱. 그죠? 길이 조건 판단해야 되고 이등변일 때도 당연히 길이가 같은 두 변이 생기면은 그죠? 정삼각형일 때는 어떻게? 세 변의 길이가 같으면 그죠? 에이, 그럼 결국에 또 뭐 가지고 에이, 길이 조건 판단해 달라는 얘기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죠? 그러면 결국에 AB 길이 계산하고 BC 길이 계산하고 CA 길이 계산할 수 있고요. 그럼 세 변의 길이 다 판단 가능합니다. 그죠? 그죠? 세 변의 길이가 다 판단 가능하죠? 그러면 무슨 삼각형인지 문제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줄 수 있게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그렇게 게임은 종료 처리됩니다. 특이사항이 별로 없어요. 자, 2번 같은 경우엔 잠깐 확인하고 갈게요. ABC 삼각형이 날아가는데 누가 90도? 각 C가 90도래요. 그죠? A, B. 그죠? 되도록 하는 A값이래요. 직각삼각형 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AC 길이 제곱하고 BC 길이 제곱하고 두 개 더한 게 AB 길이 제곱한 거하고 똑같아지게 A값 결정하라는 얘기죠. 그죠?
무슨 짓을 해야 될지를 문제 요구사항에서 미리 판단하고 가시면 딱히 특이점 생기지 않습니다. 솔직히 할 수 있어 없어? 어떻게 문제를 질문을 던질 거예요. 할 수 있어 없어 질문을 던지면 문제의 답으로 가는 길이 머릿속에 그려졌는지를 묻는 거거든요. 어떻게 걸어가면 대충 답 나올 것 같네. 그려졌나요? H랑 A이 네. 바로 제곱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루트 있는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지고요. 앞에서 우리 아름다운 거 봤잖아요. 그죠? 얘도 제곱하니까 아름다워지거든요. 그죠? 제곱하고요. 요거 제곱 더해서 요거 제곱 되게 하면 루트도 다 사라지고 식은 아름다워질 거예요. 그죠? 끝났다는 거 보여요? 안 끝났어요? 보는 것 같아요. 네. 강요에 의해서 대답하지는 마요. 돼요? 돼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럽시다. 그렇게 갑시다. 네, 되고요. 자, 여기까지는 그렇게 끝나고요. 3번 한번 봅시다. 3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요게 살짝 문제가 생기는 거 있거든요. 포인트가. 네. 어디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택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는 그냥 C가 90도라고 못을 박아줬잖아. 그래서 겁나 고마워. 그냥 이거 제곱하고 AC 길이 A+1 제곱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4이니까 더하기 4 하고요. 그죠? 더하기 어떻게? 이걸 또 왜 쓰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쓰기 시작했으니까 쓰자. 제곱이고 더하기 4고요. 그죠? 이게 뭐하고 같다는 얘기가 돼버려? AB 길이. 그죠? 그래서 3, 9, 16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죠? 결국에 그냥 A 값 두 개 나오겠네. 모두 구하세요. 에이, 두 개 나오니까 모두인가 보다. 이렇게 해결이 끝나버려요. 그죠? 끝났고요. 그죠? 자, 2번은 그렇게 아름답게 끝났는데 3번은 왜 아름답지 않아지죠? 어떤 예, 누구 언어 세트가 이등변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케이스를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얘하고 얘가 같을 때 케이스 1 해야 되고요. 그죠? 아니면 얘하고 얘가 같을 때 케이스 2 해야 되고요. 그죠? 다른 케이스가 또 생겨요? 안 생겨요? 되지 않나요? 이렇게 두 개 같을 때, 이렇게 두 개 같을 때, 아니면 이렇게 두 개 같을 때. 그죠? 이걸 다 판단을 해줘야 돼. 아주 그지 같아요. 한마디로. 그죠? 완전 귀찮죠. 그죠? 만약에 이런 게 실제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해요? 아까 내가 했던 것처럼 선생 욕을 하면서 풀어야지 어쩔 수가 없겠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뭐 코스가 안 그려지진 않아요. 이 정도는. 그죠? 어떻게 가야 될지가 보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뭐가 안 오케이야? 이거 나보고 하라고? 싫어 임마. 이걸 왜 날 시켜? 이런 노가다를 왜 여기서 시간 낭비를 하고 있어? 네가 해야 돼 임마. 이거 나 안 해. 난 이런 거 안 해. 자, 삼각형일 때 그러면 이거 두 개 같아지게 A 값 결정. 뭐? A가 3개 나와요? 뭐가요? 몇 개 나올까요? 되게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야, 생각해 삼각형일 때 한번 판단해 보자. 삼각형일 때 AB 길이잖아요. AB 길이 A마 2제곱이고 더하기 16이고요. 그죠? 네. 그죠? 이퀄 어떻게 돼요? AC 길이니까 A마 6의 제곱이고요. 플러스 16이고요. 그죠? 그럼 이렇게 돼 버리네. 그럼 이거하고 이거 똑같아야 되니까 얼마죠? 4? 네, 4 되네요. 4 하나 되고요. 그죠? 근데 양수 A라 그랬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값으로 되는 애 있어요? 마이너스 값으로 몰라 알아서 씨. 네, 하나밖에 안 나오네요. 여기서 제곱이 날라가니까 하나밖에 안 나오는 게 맞네요. 그죠? 네, 뭐 이런 식으로 결정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안 풀어줄 거예요. 의미가 있는 것들은 확인을 해야겠지만 자, 요거는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무슨 의미일까요? 이거는 풀기부터 시작하면은 답이 없어요. 풀기부터 시작하면 정말 답이 없어지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그걸 고민하기 시작하면은 생각보다 아주 간단하고 아름답게 답이 나와버려요.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게 그런 얘기들 흔히들 많이 하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바로 안 푼다고 생각을 하고 풀어요.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무슨 생각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문제를 풀 때 조금 쉬워 보여요. 그런 문제들도 바로 안 풀고 3초는 생각하고 풀어요. 뭐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풀기 전에. 그 3초 동안 뭐라는 거야? 그 길 찾는 거고, 솔직히 길 찾는 거고요. 그 과정과 동시에 뭐 길이 딱 보자마자 솔직히 바로 보이거든요. 공부하다 보면. 근데 그게 맞는지를 한 번쯤 의심하는 거야. 더 쉬운 방법이 없나? 더 아름답게 끝날 방법이 없었나? 그죠? 빨리 의심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고 아름답게 끝나야 되는 문제거든요. 쟤를 제곱해요. 뭐요? 전체를 제곱해요? 루트 있는 거는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일단 제곱부터 하고 봅시다. 저지랄. 네, 그렇게 단편적이고 1차원적인 과정은 아니에요. 네.
조금 생각해야 될 포인트가 있어요. 이게 머릿속에 좌표로 찍히면 정말 금방 아름답게 끝나버리고요. 좌표가 안 찍히면은 좀 골치 아파져요. 무슨 상황일까요? 아니 그 구조적인 의미를 풀어야 되죠. 풀어야 되는데 잠 말씀을 드리면 이건 눈으로 풀 수 있어요. 손 안 대고 눈으로 한 20초 컷이 나는 문제거든요. 근데 구조를 근데 여기 빨간색 달고 있잖아요. 빨간색 그죠? 빨간색 달고 있는 문제들은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는 문제거든요. 자, 뭘 어떻게 해석을 해달라는 얘기일까 도대체가? 의미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 이게 의미가 뭐예요? 특정점 x, y에서 어디까지의 거리야? 일반까지의 거리죠. x, y 좌표에서 여기 x에서 1 뺐잖아. 이 표현의 의미는 뭐냐면 어떤 특정점 x, p점이라고 합시다. p점 x, y에서 어디까지의 거리? 일반까지의 거리라는 의미야. 그죠? 요 루트 씌워져 있어요. 이 계산값의 의미는 p에서 일반까지의 거리야. 맞아요? 이거의 의미는 뭐예요, 그러면? 네, 마3.2까지의 거리예요. 어디에서? p에서. 맞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해석을 해주는데도 몰라요? 그래요? 굳이 그릴 필요가 있을까? 머릿속에 안 그려져요? 이 정도 상황이면? 그럼 결국에 여기 어떤 한 좌표 마일 닷 얼마? 제로. 그리고 여기에 얼마? 마3 닷 그 얘기 할 거예요. 내가 앞으로 상대좌표, 절대좌표 이런 표현을 쓸 거거든요. 절대좌표라는 표현은 뭐냐면요. 원점을 찍고 x축, y축을 날리고요. 원점을 찍고 x축, y축을 날리고 절대적 위치를 정확하게 표현해요. 이거를 뭐 절대좌표를 이용해서 푼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상대좌표는 뭐예요? 문제에서 이슈가 됐던 뭐 점이건 원이건 간에 상대적 위치가 중요한 거지 절대적으로 원점 위치에서 어디에 가 있느냐가 중요하진 않은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들은 전부 다 뭘 풀 거야? 상대좌표를 이용해서 풀어버릴 거야. 이렇게 x축, y축 긋고 날리는 형태의 문제들을 그런 식의 풀이를 선택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좀 적어요. 특히나 난이도 있는 형태의 문제들은 더 그렇고요. 상대좌표는 어떻게? 그냥 두 점 자유롭게 찍어놓고 상대적 위치만 고민하면 된다고요. 네, 자 여기 두 점 찍었거든요. 자,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네? 뭐의 거리요? 어떤 거리요? 이 답은 뭐예요? 그래서 답은 얼마예요? 답은 얼마예요? 답은 얼마예요? 이거 잘못 썼다. 이거 뿌릴이네. 그죠? 이거 뿌릴이네요. 그죠? 네, 뿌릴이네요. 알아요? 몰라요? 이게 마일이니까 1방까지의 거리잖아요. 뺐으니까. 그죠? 네, 1방까지의 거리예요. xy에서 1방까지의 거리. 이건 xy에서 마3,2까지의 거리. 부호 바뀌어야 돼요. 그죠? 아직도 몰라요? 답이 뭔지? 자, P점을 들고요. 자, P점 여기 찍혀 있다 칩시다. 그죠? 그럼 어떻게 계산돼요? P점이 만약에 여기 찍혀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계산이 됩니까? 이게 결국에 AP 길이죠. AP 길이. AP 그냥 얘기를 할까요? 이걸 A라고 해버리고요. 넘버링을 해버립시다. A, B, B. 그죠? 이거는 뭔 거리고요? AP 길이고요. 그죠? 이건 뭐라고 써야 돼요? BP 길이고요. 동의하세요? 결국에 이 항은 뭘 얘기하는 거야? AP 길이 더하기 BP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는 얘기죠. 그죠? AP 길이 결국에 이 길이고요. 그죠? BP 길이 이 길이고요. 그죠? 이렇게 돼요. 그죠? 아이씨 죄송합니다. AP 길이 이거고요. BP 길이 이거예요. 최소값이 될 리가 없잖아요. P가 만약에 여기 있었다면. 그죠? 이거죠. 이거죠. 네, 이거죠. 끝났잖아요. 그럼 AP 더하기 BP는 A에서 B까지 길이가 최소값이잖아요. 끝났잖아요. 그러면 그냥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니까 1에서 마3 16, 4, 4, 16 더하기 0에서 2 끝이네요. 네. 답이 20이에요 그러면? 답이 20이에요? 대답을 안 하네요. 답이 20이에요? 아니야 이씨 왜 아니에요.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요. 이거 AP 길이 루트 씌웠으니까 이 점에서 여기 P점 XY까지 길이고요. 그죠?
이거 BP 길이고요. 루트 씌웠으니까 실제 길이고요. 제곱한 적 없거든요. 그럼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였잖아요.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는 이 점에서 이 점까지의 거리고요. 루트 씌워야 그 답이죠. 자, 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아, 다 풀어놓고 거만하게 나왔다가 개박살 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루트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자, 문제에서 구조적인 해석과 접근이 안 되면 이런 문제들은 손을 못 대게 돼요. 이 정도만 돼도. 이거 어떻게 풀어, 이거를? 방법이 없거든요. 구조 해석이 안 되면. 그죠? 도형 파트는 그래서 항상 어떻게 상대적 위치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 상대적 위치만 머릿속에 그려졌으면은 15초짜리 문제가 돼버렸을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와, 루트가 난무하네. 변수가 x, y 두 개네. 최소값 구하래네. 아, 못 푸네. 이렇게 돼버려요. 구조 해석이 안 되면. 알겠습니까? 이해한 거 맞아요, 근데? 넘어갈게요. 자, 봅니다. 다른 점이 있나요, 없나요? 똑같죠? 똑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말로 조지고 있어요. 그죠? AP 길이, BP 길이 더했을 때 A점하고 B점하고 A점 날아가고 B점 날아가고 있는데 이미 예전 P가 날아갈 거고요. AP 길이 더하기 BP 길이의 최소값. 그죠? 자, 이 자식이 어디로 오면 올수록 AB 길이 여기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당연히 합은 짧아질 수밖에 없고요. 최소값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 P점이 어디에 존재할 때 AB를 연결한 직선상에 존재할 때가 최소값이고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문제의 답은 A에서 B까지의 길이를 구해주세요 라는 얘기하고 똑같죠. 그죠? 이렇게 내면 어떻게 되고요? 문제가 좀 많이 친절했던 편이 돼버리는 거고요. 그죠? 지금 이거는 위에 얘기하고 똑같이 표현해놨죠. 그죠? 해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요. 이렇게 쓰면 조금 불친절하긴 하지만 그래도 고맙죠. 그죠? 이 상황을 이해 못한 놈들은 틀려줄 테니까. 그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자,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중학교 때 공부를 미친 듯이 좀 많이 했으면 봤을 내용인데 너는 아니니까 처음 보는 걸 거고요. 그죠? 혹시 본 적 있어요? 아니요, 지금 이거. 얘가 이름이 있는 아이거든요. 이름이 있어요. 얘 이름 뭔지 알아요, 혹시? 결론부터 한번 확인해 봅시다. 요 AB 길이 제곱한 거랑 요 AC 길이 제곱한 최초에 만든 것부터 얘기해 볼게요. 삼각형 임의의 점 삼각형이 하나 날아가고 있었는데요. 마주보는 변에다가 중점 찍고 내렸대요. 중점이니까 당연히 길이 같을 거고요. 그죠? 그죠? 임의의 삼각형에서 꼭지점에서 대변의 중점을 찍고 내려요. 그죠? 네. 이걸 뭐라고 불러요? 중선이라고 부릅니다. 중선. 근데 이렇게 내렸을 때 무슨 일이 펼쳐지는지 봤더니 이런 일이 펼쳐지더래. AB의 제곱하고 AC의 제곱. 요 길이 제곱한 거랑 요 길이 제곱한 거는 AM 요 가운데 중선 제곱한 거. 그 다음에 둘 중에 하나 요거 똑같죠. BM하고 CM하고 길이는 똑같죠. 그죠? 그죠? 그럼 똑같아. 그러니까 요거 중선 하나 제곱한 거. 그 다음에 요 밑에 똑같은 거 중에 아무 거. BM 아니고 CM이라고 표현해도 상관없겠죠. 그죠?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죠? 그거 제곱하고 더블 친 거하고 똑같대요. 본 적 있어 없어? 본 적 없어요? BM하고 CM이 똑같다고요. AM은 당연히 안 똑같지. 극단적으로 좀 그려드릴까요? 이게 또 비슷해져 버리는데. 이렇게 날아갔다 칠까? 자, 이렇게 날아갔다 치자. 이렇게 날아가도 똑같아요. 여기 길이가 똑같고요. 여기 ABC 날아가도 되고요. 똑같을 리가 없죠. AM하고 BM이. 이렇게 날아가도 똑같이 성립하거든요. 요 길이 제곱하고 요 길이 제곱한 거 더한 거는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에 더블 친 거하고 똑같다. 그죠? 누가 찾았어? 그래가지고 자기 이름 붙여놨어. 졸라 신나가지고 자기 이름 붙여놨어. 이거 누가 찾았어요? 파푸스라는 애가 찾았어요. 그래서 얘가 자기 이름 붙여가지고 파푸스의 중선 정리라고 이름 붙어있는 애예요. 나올 수 있어요. 니네 문제 스타일 보니까 아까 문제 스타일 보니까 충분히 더럽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저분한 곁가지들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요. 솔직히 곁가지야. 메인 주제가 아니고요. 수능에는 아마 20몇 년 역사, 수능 역사에 나온 적이 파푸스가 있나 없나? 그 정도 싶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굳이 얘기하자면 내신 전용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주제는. 그래서 그냥 결국에 기억해야 돼요. 이게 근데 실제 문제 나올 때는 증명하라라고 나오지 솔직히 이걸 써먹는 문제로는 웬만하면 잘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근데 모르겠다.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 문제 스타일 보니까. 자, 뭐가 됐건 어떻게 된다고요? 결론은 그거예요. 다시 한번 결론 확인합니다. 뭐라고요? 제곱 더한 거는 요거 제곱 두 개 제곱 더한 거에 더블 친 거하고 똑같다야. 이게 뭐라고요? 파푸스의 중선 정리라고 하는 아이고요. 그죠? 이걸 한번 증명해보자라는 시도를 하게 돼요. 증명하세요 문제 처음 나왔다. 그죠? 자, 그래서 이걸 어디로 끌고 가요?
좌표로 끌고 가요. 고등학교 도형의 대표적인 성질, 캐릭터를 아주 여실하게 보여주는 상황이에요. 좌표 표면으로 끌고 갔습니다. 어떻게 끌고 갔어요? 중선이라 그랬으니까 여기를 여기를 갔다 그랬고요. 그죠? 그래서 좌표축으로 요 M을 끌고 오고요. 길이 같아요, 길이 같아요니까 여기 C로 놓을 수 있고 여기 마시 놓을 수 있겠네요. 그죠? 여기 요 좌표는 몰라요. AB 띄워 놓은 거고요. 공중에. 그죠? 그러면 임의의 삼각형 어떻게든 뭐 삼각형이 어떻게 생겼건 요 상황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죠? 중선 원점에다가 딱 꽂아 놓고 여기 길이 같으니까 C고 마시 잡히고 이런 형태로 표현될 수 있겠네. 그죠? 자, 그래서 위에서 얘기했던 이 상황을 그대로 계산을 한 거야. 그냥 밑에 이어지는 건 그냥 노가다 계산이야. 두 점 사이의 거리 A, B. 요거 하면 A 마 C니까 A 뿔 C 되겠네요. A 마 C니까. 그죠? 그래서 A 뿔 C 요거 여기서 또 이거 뺐네. 그죠? 이런 짓 하지 말라고요. 헷갈린다고요. 어차피 마이너스 사라지고요. 그죠? 뭐 어찌됐건 간에 AB 제곱 계산한 거고요. AC 제곱 계산한 거고요. AM 제곱 계산한 거고요. 그죠? BM 제곱 계산한 거고요. 그죠? 근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자고요? 요 파푸스 중선근에 때려 넣어 본 거야. 실제로 이퀄이 되는지. 그래서 실제로 때려 넣었더니 이퀄 되더라야. AB 제곱 AC 제곱한 거, AM 제곱 BM 제곱한 거 이렇게 돼 버려요. 그럼 결국에 이거 더블 친 게 요거 AM하고 BM 제곱 더블 친 게 결국에 AB 제곱 AC 제곱 똑같아져 버리잖아요. 찾아놓고 즐거워할 만한가요? 조금 놀랍긴 하거든요. 이게 왜 돼? 씨,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근데 돼. 그래 지가 찾아가지고 신나가지고 자기 이름 붙여놓은 거예요. 여기 있죠. 파푸스의 중선 정리라고 얘기합니다. 네? A5요? A5는 물어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요. 있나? M이죠. A5가 AM이잖아요. 중선. 네. 그래서 여기 원점. 그래서 A제곱 B제곱 돼버리죠. AM 여기 있네요. A제곱 B제곱 돼버리고요. 원점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니까 0A, 0B잖아요. 진짜. 네. 괜찮아요. 이 정도 참을 수 있어요. 네. 때려 넣어보니까 되더라. 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니네 학교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조금 아름답지 않은 편이니까 결론을 써먹는 문제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일단 중간고사 끝날 때까지는 기억하셔야 돼요. 정도의 주제로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수능에는 안 나올 거고요. 알겠습니까? 자, 이게 뭐였다고요? 파푸스의 중선 정리래요. 그죠?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겠어요? 6-1 증명 문제로 나온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여기 2CD 좌표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어디로 끌고 가요? 이렇게 좌표로 끌고 갑니다. 그죠? BD 길이가 CD 길이 더블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는 C0 놓게 되면 여기 맞도 C에 0 나와야겠네요. 그죠? 더블이라 그랬으니까 여기는 뭐라고 놓고요? 그냥 AB 놔도 되겠네요. 그죠? 그럼 어떻게? 위에서 했던 그 짓을 똑같이 반복하게 될 겁니다. 그죠? 신나게 계산해보니 되더라. 근데 이런 문제가 나와요? 안 나와요. 노가다 생으로 나오기 힘들 거예요. 굳이 나오자면 객관식의 빵꾸 때우기 막 이렇게 막 떠들어 놓고 네모에 뭐 들어가니 네모에 뭐 들어가니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올 거고요. 네. 그 이상으로 그냥 노가다로 내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채점하기 너무 귀찮거든요, 선생님. 네. 그냥 그 정도로 정리가 될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이사항이 별로 보이지 않아요. 쌩 까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자, 잠깐 홀드할게요. 더 나갈지 못 나갈지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서 잠깐 끊어가겠습니다. 14페이지까지 밑에 있는 문제들, 전체 앞에 문제들 정리할 거예요. 자, 어떻게 정리하자고요? 근데 이거 무작정 풀지 말라고요. 시간 아깝다고요. 솔직히 어느 정도 연습이 필요하긴 한데 계산 연습, 자잘구레한 연습들, 그죠? 그 연습은 어디에서 하는 걸로 정리해요? 저기 유형편에서 정리하는 걸로 합시다. 유형편은 웬만하면 답보지 말고 길이 보여도 계산 연습을 조금 한다라고 생각. 거꾸로 아까 차라리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본인의 의견을 한번 얘기해봐요. 그 저질 계산 연습을 솔직히 안 할 수는 없잖아, 그죠? 여기서 할래? 유형편에서 할래? 여기서 하는 게 양이 더 적어요? 그래요. 그럼 여기서 합시다. 여기서 하고요. 아무리 저질 문제처럼 보여도 그 연습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연습을 안 하면 속도가 확보가 안 돼요. 그래서 요거 좀 저질처럼 보이는 문제들이 좀 여러 개 있긴 했었어요. 그죠? 그 상황들을 확인을 하고 가겠습니다. 일단 14페이지까지 모든 문제들 일단 정리를 해보고요. 그리고 연습 문제 특이사항 있으면 확인하고 갈 거고요. 한 챕터 더 갈지 못 갈지 모르겠다. 일단 홀드 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잠깐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필요한 것들, 중학교 때 봤던 것들, 기억에서 희미해진 무언가들을 조금 되살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8번입니다. 8번 문제 한번 볼게요. 밑줄 하나 그어보죠. 어디로 그을까요? 외심. 네, 외심이에요. 기억하시나요? 외심이 뭔지? 그 네. 밖에 어떤 삼각형의 외접원의 중심. 그걸 외심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무슨 일을 하는지도 혹시 기억나세요? 여기 이등변 삼각형 이등변.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다 같아요. 왜? 원의 중심이니까. 어떤 삼각형의 외접원의 중심이니까. 그죠? 그럼 요 길이하고 요 길이하고 요 길이 같아져 버려요. 그죠? 그럼 무슨 일이 펼쳐져요? 여기 삼각형들은 전부 다 이등변 삼각형 돼버리고요. 여기 각도 똑같고요. 여기 각도 똑같고요. 여기 각도가 똑같고요. 이런 상황이 생겨버리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뭐 절반치고 다 더해서 절반치 삼각형 여기 세모 동그라미 요거 더하면 당연히 어떻게 90도 될 수밖에 없고요. 뭐 이런 얘기하게 되고요. 그렇죠? 그냥 A로 할 걸 그랬나? A, B, B, C, C, A 뿔, B 뿔, C는 몇 도? 90도 돼요. 뭐 이런 얘기 하게 되고요. 그렇죠? 자, 뭐만 딱 기억하면 돼요. 중학교 때는 이거 가지고 씹어 먹고 튀겨 먹고 볶아 먹고 삶아 먹고 뭐만 짓을 다 했었어요. 그죠? 그런데 고등학교에서 이 외심이라는 표현이 나올 때 딱 기억해야 될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다 외심은? 외접원의 중심이다. 그죠? 당연히 삼각형의 외접원의 중심이니까 이거 반지름 똑같고요. 세 개의 길이가 당연히 같아지기 때문에 이등변 되고요. 그죠? 이등변 되니까 밑각 같고요. 여기 정도까지만 써먹게 됩니다. 그 이상은 웬만하면 잘 써먹지 않아요. 그리고 또 얘기하는 거 하나 뭐 있어요? 자, 이렇게 됩니다. 여기 무조건 몇 도 되죠? 네, 90도 돼 버리고요. 이렇게 돼 버립니다. 그죠? 무슨 일이 펼쳐지죠? 이것도 삼각형의 외접원의 중심 돼 버리고 외접원의 중심이 어디에 위치하게 돼요? 빗변의 중심에 위치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빗변의 중심에 삼각형의 빗변의 중심 또 무슨 일이 생기고요? 당연히 요 길이랑 요 길이랑 요 길이는 다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네, 이 정도까지밖에 안 써먹습니다. 중학교 때 얘기했던 외심 내심 가지고 장난쳤던 그 수많은 이야기들은 다 잊으셔도 돼요. 자, 그렇다면은 외심 말고 또 다른 거 하나 있잖아요. 뭐 있죠? 내심이에요. 내심은 어떤 상황일 때 삼각형의 내접원의 중심을 내심이라고 합니다. 그죠? 당연히 원의 중심에서 어디까지? 수직으로 떨어져요 반지름, 수직으로 떨어져요 반지름, 수직으로 떨어져요 반지름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죠? 네,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내접원의 중심 내심이라고 부르고요. 당연히 변까지 거리, 변까지 거리, 변까지 거리. 얘는 변까지 거리가 같은 거고요. 그죠? 얘는 어디까지 거리가 같은 거예요?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아요. 삼각형을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삼각형을 기준으로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아요 라고 얘기하게 되고요. 알겠습니까? 자, 외심은 외접원의 중심, 내심은 내접원의 중심. 그것만 기억하시고 일어나는 상황들을 판단한다면 그걸로 거의 대부분 충분합니다. 뭐 이상하게 문제 보다 보면 중학교 때 얘기했던 무언가 아주 스페시픽하게 특별한 무언가들 성질들을 가지고 나오는 문제가 있잖아요. 안 나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이 정도 정의로 확인할 수 있는 그 정도가 네, 끝이에요. 자, 9번으로 가봅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거죠. 특정 상황. 그죠? P점을 어떻게 잡느냐가 핵심이 되고요. 점 P는 어떻게 잡히죠? AB요? 미쳤어요? AB로 잡. 여기서 점 P AB 했다고 AB 잡아요? 그럼 미친 짓을 하려고 그랬어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AB 위에. 아니 이거 위에 AB 위에가 아니라 y 콜 x 마일 위에 점 P. 그래서 여기를 A마 1로 잡고 변수를 하나로 줄인 상태에서 처리하면 끝내. 안 보여요? 아직 여기 안 갔어요? 4번이 여기 아닌가? 그러니까 앞에 4번이 거기 아니에요? 네, 이거고요.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무작정 답 찾으려고 그러지 말고 연습 문제 뭔가 문제가 이렇게 기어 나오잖아. 그죠? 이게 앞에서 얘기했던 이론 정리에서 어느 파트를 건드리고 있는지 어느 파트의 이론의 이해를 요구하고 있는지를 가서 확인하시고 고민하시는 게 네?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입장으로 앞에서 얘기했던 이론적인 배경들에 대해서 알겠어요? 그러니까 위치가 어딘지 이 문제의 근원이 어디였는지 그걸 찾는 연습을 좀 하시면 조금 편안하게 구조화되는 형태의 공부를 할 수 있게 돼요. 자, 10번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야,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아름다워요. 제곱해주고 있잖아. 얼마나 고마워. 들어온 계산 안 해도 되니까. 그죠? 그럼 이건 그냥 하면 되겠네? 라는 결론으로 가게 됩니다. AP, BP, CP 최소값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네, 뭐 계산하면 돼요. 특이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해보면 그냥 나와요. 근데 변수통에 변수를 줄이거나 하는 작업은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이거는
특변국권이 없어요. 뭐 위의 점, 뭐 x축 위의 점, y콜 x마일 위의 점 이런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임의의 플로팅 형태로 나올 수밖에 없고요. a값, b값 이런 형태 플로팅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요. 아, 최소값 물어봤어요. 그죠? 최대값, 최소값을 물어보는 거는 몇 가지 안 됩니다. 생각보다. 아직 얘기가 다 안 끝나서 그런데 한 3가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고등학교 과정에 최대값, 최소값을 물어보는 경우는 3가지 아니면 특이 케이스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까지 나온 건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뭐밖에 안 나왔어요?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는 아주 유니버셜하게 아무데나 들이댈 수 있는 툴은, 도구는, 방법은, 해법은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밖에 아직 나온 게 없어요. 그죠? 그럼 결국에 이거 뭐 제곱 상황이고 이거 제곱 빼면 a 3 제곱 나올 테니까 그죠? a에 대한 2차식 변수 2개로 접했으니까 b에 대한 2차식 그죠? 네, 뭔가 해법이 보일 거예요. 접근하다 보면은. 그래도 고맙다. 제곱이니까. 자, 12로 갑니다. 답은 찾으셔야 돼요. 답까지를 내드리진 않습니다. 정삼각형이라 그랬고요. 그죠? 당연히 길이는 AB 길이, BC 길이, CA 길이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죠? 좌표는 몇 개 나오죠? 좌표 변수는 몇 개 나와요? 점 C의 좌표를 구하라 그랬잖아. 그럼 결국에 미지수는 최대 2개 AB예요. 그죠? 줄어들지 않는다면. 그죠? 근데 식이 몇 개가 나와요? 이렇게 해서 하나, 이렇게 해서 하나, 아니면 이렇게 해서 하나. 그죠? 결국에 3개의 식이 튀어나오게 돼요. 그죠? 미지수가 몇 개인데? 2개인데. 그죠? 미지수가 2개인데 식이 3개 나오니까 이건 어떻게든 답을 구할 수 있어요. 무조건. 그죠? 그리고 제곱식이 나오는데 양변에서 다 지워져 버려요. 그죠? 여기서도 a제곱 b제곱 형태 a제곱 b제곱 형태인데 이꼴로 묶여 있으니까 결국엔 지워져 버릴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풀만한 형태의 식으로 바뀌게 될 거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문제의 답으로 갈 수 있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또 볼만한 게 뭐가 있을까? 15번은 앞에서 설명이 돼버렸고요. 16번 구조로 한번 가봅시다. 문제가 좀 그지 같거든요. 딱 봐도 그지 같아요. 그죠? 말도 많고 아이씨 평가원이에요. 교육청 문제입니다. 모의고사 문제고요. 그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문제에서 핵심 포인트에 하나의 밑줄을 그는 자면 어디로 해결하게 되겠습니까? 핵심 포인트. 문제를 쭉 읽어요. 이렇게 읽다가 아무 생각 없이 읽어 나가시면 안 되고요. 문제 그렇죠. 핵심은 정사각형 밑줄 그셔야 되고요. 그죠? 네, 또 한 군데만 딱 네, 넓이의 b가 1대4 되고 그죠? 넓이 b가 1대4 되고면 길이의 b는 어떻게 돼요? 네, 그렇죠. 그죠? 길이 b의 제곱해야 넓이 b가 되니까. 그죠? 그럼 여기는 길이가 k였다면은 여기가 k였다면 길이가 여기는 2k가 될 수밖에 없고요. 여기 길이, 여기 길이, 여기 길이, 요렇게 길이에요. 그죠? 여기는 3k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 k? 네. 그러면은 대충 찾을 수 있고요. 아, 정사각형까지 이미 체크했네요. 정사각형. 그죠? 32고 18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길이가 18 되고요. 그러면 결국 여기 길이도 18 되니까 여기 길이 좌표는 12가 되고요. 그죠?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10이었다는 얘기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 K, 2K, 3K, 3, 4, 5, 6K가 10이니까 K는 2였다는 얘기고 그럼 2, 4, 6이었다는 얘기가 돼버리겠네요. 그죠? 그죠? 솔직히 이거 읽기 시작하면은 멍 때리고 읽으면 한 3번 읽게 되거든요. 3번 읽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게 되거든요. 근데 중요 포인트가 뭔지를 생각을 하면서 가셔야 돼요. 핵심은 정사각형이었고요. 넓이의 비가 길이의 비로 바뀐다라는 것만 이해하셨으면. 그래서 대부분의 이런 형태 말 많은 문제들은 말을 다 보지 않아요. 그림을 통해서 의미 있는 말이 뭐였는지를 추적해가면서 보시면 생각보다 아주 편안하게 풀 수 있게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정리되고요. 자, 19번 잠깐 간단하게 봅시다. 18번 조금 그지 같긴 한데요. 뭐 알아서 해결하세요. 18번은. 자, 19번 잠깐 볼게요. 아이씨, 18번 볼게요. 그러면 또 그런 표정을 짓고 지를. 자, 볼게요. 어떻게 된다 그랬어? 하나 물어볼 게 있어요. 문제부터 읽어봐. 문제부터 읽어보고요. 그리고 질문을 잠깐 하나 던질게요. 자, 문제부터 읽어봅니다. 길지 않잖아요. 5줄밖에 안 되고 길이도 길지 않아요. 문제 다 읽었죠? 이거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오, 바로 대답 나오네. 이등변이라고 얘기한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죠? 네, 이등변이라고 얘기한 사람 아무도 없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 PQ 길이가 똑같다는 얘기야. 그죠? 그럼 여기 떨어지고 여기 삼각형이랑 여기 이 삼각형이랑 여기 이 삼각형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다 합동이에요. 그죠? 그러면 결국에 여기 길이가 K면 여기 길이도 K고 여기 길이도 K예요. K 쓰지 맙시다. ABC 노테이션 씁시다. 아이씨, 그냥 썼다 이미. 자, KKK고요. 그죠? 그럼 이렇게 자르고 얘도 요 길이도 다 똑같은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럼 여기는 K 잡았으니까 P 잡아버릴까요? PPP 이렇게 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죠? 네, 이것만 알면 그나마 조금 쉽게 계산 가능합니다. 여기까지만 가이드를 드릴게요.
이게 잘 안 보이거든요. 예, 해설 막 말로 조지기 시작하면은 생각보다 잘 안 보이거든요. 해설의 그래프를 그림을 예쁘게 그려줬을지 모르겠는데 요 구조가 보이면 생각보다 그럭저럭 풀만한 상황으로 가게 될 거예요. 닮았다. 아니 닮았다가 아니네. 합동이다. 그죠? 합동이다. 자 19번으로 가봅니다. 자 어떻게 풀어야 돼? 문제부터 한번 잠깐 읽어봅시다. 문제 읽어보고 어떻게 접근 방향을 잡아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요거는 앞으로는 연습 문제를 가이드를 조금씩 줄 거야. 그냥 생짜로 보라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리고 연습은 유형편 가서 하세요. 여기는 웬만큼 가이드를 들으면서 진행을 할게요. 차라리 속도가 너무 느려가지고 안 되겠어. 생짜로 던지고 해오라고 해오면 좋은데 안 해오는데 어떻게 19번 어떡할까요? 자 고등학교 도형 파트의 핵심은 뭐라 그랬고요? 모든 상황을 좌표로 끌고 가자가 핵심이라 그랬고요. 그죠? 그럼 이 새끼도 어떻게든 좌표로 끌고 가야겠네요. 그죠? 죄송합니다. 문제부터 읽으세요. 한 1분 드릴게요. 문제 확인합니다. 머리 아파. 가이드를 좀 드리면 좀 빨라질 거예요. 연습 문제 정리 속도가. 다 읽으셨나요? 네? 자, 얘는 B점이요. B점은 멀어져요, 가까워져요? A점은 어디로 가고 있어요? A는 5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서쪽 방향으로 떨어진 점에 출발해서 동쪽이 어디야? 동쪽이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네, 그죠?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표시를 해. 그림도 있고요. 그러면 문제에서 떠드는 내용을 어떻게든 알아먹을 수 있게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3km 속력으로 가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B는 지점 5로부터 남쪽 방향 5km 떨어진 점에 출발해서 북쪽 방향으로 여기서 출발해서 어떻게 이쪽 방향으로 어떻게 4km로 가고 있어요. 그죠? 근데 A, B 사이의 거리가 최소가 되는 거. 우와 이렇게 가다 보면 여기 지나가 버리면 더 멀어지게 될 거 아니야. 그죠? 얘는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니까 점점 더 멀어질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결국에 이쯤에서 최소가 결정될지 여기 넘어가서 여기쯤에서 이 A 위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쯤일 때 최소가 결정될지 그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5.50 기준에서 결정이 될 거예요. 그죠? 맞아요? 자 그러면 무슨 짓만 하면 되겠어요? 이 점하고 이 점 사이의 거리잖아요. 이 점하고 이 점 사이의 A, B 사이의 거리. 그죠? 동시에 출발한다 그랬고요. 그럼 이 자식의 위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 A 위치는 마10이죠. 어디? 여기 원점 잡았으니까. 고등학교 수학의 도형에서 핵심은 뭐라고요? 좌표계로 끌고 온다는 얘기고요. 그죠? 그럼 마10 플러스 얼마? 얼마로 걷는다 그랬어? 초당 3, 시속 3km? 3km 맞나? 네, 3km. 그럼 3t, 시간은 t 잡죠, 보통. 이렇게 잡으면 되겠네요. 그죠? 이 자식의 좌표는 얼마라고 잡아요? 마5 플러스 얼마? 4t. 그죠? 그냥 풀로 다 잡읍시다. 여기는 얼마? 제로에 이걸 거고요. x0일 때 y는 마5 플러스 4t. 여기는 얼마? 이럴 거고요. 그죠? 그럼 결국 이 점하고 이 점 사이의 거리는? 네, 빼서 제곱하면 결국에 뭐가 되고요? t에 대한 2차식 나올 거고요. 그죠? 그럼 2차식의 최대 최소 문제로 바뀌고 아름답게 끝나게 버리겠네. 그죠? 네. 자, 연습 문제 마지막 문제까지 검토했고요. 내분점 생각보다 안 어려워요. 어려운 게 다 빠져버렸어요. 어찌됐건 연습 문제 정리까지 끝났습니다. 우리는 뭐하고 만나야 돼요? 금요일에? 유형편까지 싹 다 끝나고 만나야 돼요. 네. 뭐가 안 되려고 뭐가 있어요? 내일 하루 풀로 있고 금요일 학교에서 수업도 잘 안 듣는데 그냥 풀어 앉아서 그냥 웬만하면 이 속도는 따라옵시다. 많이 안 나가는 대신에 쪼개서 가더라도요. 그날의 숙제는 웬만하면 다 정리하면서 갑시다. 그래야 방학 전에 어떻게든 끝나요. 중간고사 범위 이후까지. 그래야 조금 기말고사 범위까지 나가고 중간고사 범위 다시 정리하고 뭐하고 할 시간이 생기거든요. 따라와주면 좋은데 안 따라오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진도를 좀 빨리 정리할 거예요. 이번에는 알겠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서 정리 처리할게요.